물류 조건별 운송비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송비 강의에 해당합니다. 목차로서 운송비의 계산 흐름, 표준 자가 운송비 계산, 다빈도 운송 물류비 계산, 긴급 운송의 실제 물류비 계산, 시간 지정 운송 물류비 계산, 소로트 운송 물류비 계산의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 표준 원가란 정상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의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및 제조 간접 원가를 미리 설정한 원가를 말합니다. 이를 물류 표준 원가에 대입하면 투입 요소의 소비량을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기초해서 효율의 척도가 되도록 설정하고 표준 단가 또는 정상 단가를 가지고 계산한 물류비를 말합니다. 물류 표준 원가는 물류 표준 단가 곱하기 물류 표준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류 표준 단가는 정상 단가법, 예정 가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정상 단가를 물류 표준 소비량은 기술적 연구법, 실적법, 시험법이 있으며 실적법으로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조건별 운송비 계산은 자가 차량의 운송비 계산에 중점을 두고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개정 과목에는 운반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당기 순이익으로 구성된 과목을 운송비에 연결시켜 항목별로 살펴보면 운반비에는 유류비, 통행료, 차량 수리비, 운전기사분 급여 또는 수당 해당하고 영업의 수익에는 자사 차량 또는 인력을 이용해서 외부 기업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해주고 받은 수익을 영업의 수익의 운반비 항목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의 운반비 항목에는 유형자산 처분이나 사업장 이전 시 발생한 운송비를 들 수 있습니다. 회계 과목에 나타난 실적을 기준으로 3년 또는 당해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적인 운송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표준적인 운송 조건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 비목별로 분류를 하는데 본 강의에서는 조업도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나 고정이냐로 구분합니다. 변동인건비, 차량 변동비, 고정인건비, 고정관리비, 적정순이익을 들 수 있겠죠. 이러한 운송 조건에 따른 차량당 표준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고 이 표준 원가를 조업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변동 인건비, 변동 차량 비율, 고정비, 순이익, 고정비와 순이익을 합쳐서 고정 단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조업도별로 실제 운송 시간을 곱하고 변동 차량 비율 곱하기 실제 운송 톤키로를 해서 변동 차량비를 구하고 실제 용적을 곱하기 해서 고정비를 구하게 되죠. 만약에 실제 용적이 기록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운송 시간을 활용하여 고정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물류 조건별 운송비에는 표준 운송, 다빈도 운송, 긴급 운송, 시간 지정 운송, 소로트 운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조건별로 운송비 산출하는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증은 납입처가 운송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물류 활동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더하게 되는데 이때를 할증으로 표현을 했고 주차료라든지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실비 부담을 하게 되죠. 견적 운송비는 기본 운송비에
요금 실비를 더하기 해서 운송 조건에 따른 조정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운송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앞서 물류 조건별 운송비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준 운송은 기업이 표준적인 차종을 사용하고 정해진 운송 지역을 표준적인 적재 효율로 표준적인 운행 계획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구체적인 차종, 적재율, 운행 횟수, 운행 통키로를 미리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표준화해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죠. 통키로를 측정할 수 없으면 시간을 활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다빈도 운송, 일반적으로 표준 운송으로 이루어지지만 납입처 요구에 따라서 운송 횟수가 표준적인 횟수를 상회하는 운송 형태를 말합니다. 자사 사정에 따라서 운송 계획을 변경하거나 운송 횟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표준 운송의 변경으로 다빈도 운송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긴급 운송, 통상 표준 운송이 이루어지지만 납입처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운행 계획과는 별도로 트럭을 준비시켜서 운송하는 경우, 기로의 공운송도 운송 킬로미터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 지정 운송, 표준 운송이 이루어지지만 납입처의 요구에 따라서 정해진 배송 시간 이외의 시간에 운송하기 위하여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간 지정 운송이라고 합니다. 소로트 운송, 표준 운송이 이루어지지만 납입처의 요구에 따라 1회당 운송 용적이 표준 팔레트 적재량 이하가 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 양의 화물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운송하는 경우 1회당 운송 용적이 표준 팔레트 적재량을 밑도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별로 운송 형태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는 조건별 운송에 대한 정의는 이 장표에 나타난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조건별 운송비 계산을 위하여 정상적인 실제 물류 원가를 표준으로 설정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물류 영역에서 5톤 트럭으로 자사센터에서 왕복 240km의 납품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 6년으로 1개월 평균 가동 일수는 22일, 1가동 평균 운행 거리는 240km, 적재는 만재로 34 CBM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변동 차량비는 3,717만 3,942원, 변동 인건비는 1,280만원, 차량 변동비는 킬로미터당 592.1원, 고정 운송비는 8,147만 6,876원, 실제 운송 시간은 10.7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표준적인 상황에서의 표준 운송량 산출을 하기 위한 표입니다. 표준 연간 총 운송 시간은 2,824.8시간, 1일 운송 시간은 10.7시간, 연 총 운송 톤킬로미터는 13만 7,280톤킬로미터, 1일 운송 톤킬로미터는 520톤, 표준 연 환산 용적은 8,976 CBM, 1 용적은 34 CBM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자가 운송비 산출을 위한 표입니다. 원가에는 표준 변동 인건비, 표준 변동 차량비, 표준 고정 운송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준 변동 인건비 산출을 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변동 인건비 산출을 위해서 연간 변동 인건비가
80만 원이라고 했고, 연간 적재일수가 264일로 변동인건비는 48,48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표준 실제 시간은 10.7시간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시간당 변동인건비는 4,53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표준 차량 변동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변동 차량비가 3,717만 3,942원이기 때문에 264를 나누게 되면 14만 814원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 운송 톤킬로미터가 520톤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톤킬로미터당 271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 변동 차량비를 구할 때 만약에 톤킬로미터 기록이 없는 경우 킬로미터당 변동비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킬로미터당 변동비를 592.1원으로 설정해 넣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고정 운송비는 연간 고정 운송비가 주어져 있고 연간 적재일수 264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보면은 30만 8,620원이 25원이 나오게 되고 34 CBM이기 때문에 CBM당 운송비는 9,077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톤킬로미터 기록이 없는 경우 운송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조업더별 분류에 따른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해서 계산을 하고 톤키로가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표준 운송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송비 계산은 변동인건비, 변동 차량비, 고정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운송 시간은 10.7시간, 운송 톤키로는 520, 표준 용적은 34 CBM, 이 표준적인 상황으로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변동인건비에는 표준 변동인건비 단가가 시간당 4,531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0.7시간을 곱하게 되면 48,482원이 계산됩니다. 변동 차량비는 톤킬로미터당 271원이어서 520톤킬로미터를 곱하게 되면 실제 변동 차량비는 14만 920원이 됩니다. 고정 운송비는 표준 고정 운송비 단가가 CBM당 9,077원이었는데 34 CBM이기 때문에 30만 8,618원이 실제 고정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자가 운송비는 49만 8,02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빈도 운송 시 물류비 계산한 사례입니다. 나빈도 운송 조건으로 운송 시간과 운송 톤킬로미터만 증가한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기로의 공차 주행도 포함해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같은 화물을 2회로 나누어 17CBM씩 운송하고 운송 시간과 운송 톤킬로미터가 90% 증가한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자, 실제 운송 시간은 20.33시간, 표준 운송 시간은 10.7시간, 실제 운송 톤키로는 988톤킬로미터, 표준 운송 톤킬로미터는 톤킬로미터입니다. 실제 용적 CBM은 34 CBM, 17 CBM을 2회로 나누어 운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변동인건비는 시간당 4,531원이었는데 실제 운송 시간이 20.33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곱하게 되면 실제 변동 인건비는 92,115원이 되고 변동 차량비는 운송 톤킬로미터가 988톤킬로미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26만 7,748원이 실제 변동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고정 운송비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준과 같이 30만 8,618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도 운송으로 인한 활동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운송시간 톤킬로 증가율이
47.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다빈도 운송 할증료는 146,284원으로 다빈도 운송의 경우 자가 운송비 소개가 81만 4,765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송 통키로 증가율이 47.4%라고 했는데 이는 실제 운송 통키로 988톤킬로미터에 표준 운송 톤킬로미터인 520톤킬로미터를 제한 다음에 988톤킬로미터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증가율이 47.4%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146,284원을 다빈도 운송 할증료로 계산한 것입니다. 긴급 운송 시의 물류비 계산 사례입니다. 긴급 운송을 위한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한 증가로 운송 시간이 표준 운송 시간보다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자가 운송비는 변동 인건비는 실제 운송 시간의 증가분, 변동 차량비는 운송 킬로미터 증가분, 고정 운송비와 긴급 운송 할증료는 운송 시간 증가에 맞는 고정 운송비 증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운송 시간 증가율은 14.98시간 빼기 표준 운송 시간을 한 값에 14.98시간을 나누게 되면 운송 시간 증가율은 28.7%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동 인건비는 시간당 4,531원에 4.98시간을 곱하기 하게 되면 67,874원이 되고 변동 차량비는 표준적인 조건과 달라진 게 없죠. 따라서 실제 변동 차량비는 14만 924원이 되고 고정 운송비도 변동이 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30만 8,618원이 되겠습니다. 운송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긴급 운송 할증료는 고정 운송비의 28.7%에 해당하는 88,573원을 긴급 운송 물류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긴급 운송 조건에 따른 자가 운송비는 60만 5,985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정 조건의 물류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지정 조건을 운송 경로 등의 조정 변경으로 인한 운송 시간이 30% 증가한 경우로 상정했습니다. 실제 운송 시간이 13.91시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표준적인 조건에서 변경된 것은 실제 운송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 인건비는 13.91시간으로 시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63,026원으로 계산이 되고 변동 차량비는 톤키로가 변경이 된 게 없기 때문에 14만 920원, 고정 운송비도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30만 8,618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정 운송의 경우에 운송시간 증가율 30%를 반영하는데 운송시간 증가율은 23.1%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운송시간이 13.91시간인데 여기에 10.7시간을 빼서 그 값을 13.91시간으로 나누기 하게 되면 운송시간 증가율이 23.1%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시간 증가로 인한 할증은 71,291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정 운송 시의 물류비 계산을 한 자가 운송비는 58만 3,855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로트 운송의 물류비 계산 사례입니다. 자,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운송 용적이 50% 증가한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실제 운송 CBM만 51CBM으로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변동 인건비는 시간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48,482원이 되고 변동 차량비도 조건이 변경이 된 게 없죠. 그래서
14만 920원이고 고정 운송비는 실제 환상 영역 단위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46만 2,927원이 되고 용적 단위 이 증가율 소로또 운송 할증료가 6만 3,071원, 즉 용적 단위 증가율이 33.3%이기 때문에 6만 3,071원이 소로또 운송 할증료로 산출이 됩니다. 자, 소로또 운송의 경우 자가 운송비 소개는 71만 5,4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 운송의 경우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이를 표준 운송 조건으로 상정한 다음 물류 조건별로 운송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운송비 관리를 위한 원가 수준에는 다양한 조합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업도 운전 경력 적재율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다시 수준 A, B, C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5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는 수준의 조합에 따라서 표준 운송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송비 관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운송비 관리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추후에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